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 수석연구원입니다. 자, 7월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정말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를 좀 벗었는데 괜찮겠지요? 네, 오늘 좀 시원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그 신규 사업 모델은 아니고요. 바로 전달에 6월달에 있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수상받았던 15개의 우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참 벤치마킹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한 저 자체적인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러한 포인트들을 조금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벤치마킹 해야겠다 싶은 포인트들을 조금 뽑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7월 월간 일자리 사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201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네, 우수 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포인트라는 주제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15개의 우수 사업으로 선발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지역별로도 있고 사업명으로도 있고, 이걸 전체 다 읽어드리면 좀 기니까 잠깐 뭐 이렇게 포스 딱 눌러 놓으시고 잠깐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1에서 5, 그다음에 6에서 10, 그리고 11에서 15, 1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뭐 그런 산업단지, 이 산업과 지역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여기 1번 뭐 인천시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7, 9, 10 들어가 있는 전라남도에 뭐 전라남도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 거점센터 운영했던 부분이랑,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가정기업 희망드림 사업한 사업, 그 다음에 10번 충청북도가 이번에 일자리 대상 종합 대상을 받았죠. 뭐 이번에 우수 사업도 선정됐던 것 같아요. 충북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달서구의 스마트 공장 운영 품질 생산 개발 관리자 양성 사업과 전북 완주군 로컬 잡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이렇게가 조금 이제 지역의 그런 산업 육성이라든가 뭐 산업 지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큰 어떤 그 틀로 놓고 보면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그 다음에 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좀 대표적으로 오늘 사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5개 사업을 쫙 뽑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사업들이 어떤 그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벤치마킹 포인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첫 번째는 어떤 세밀화, 조금 더 기존보다 세밀하게 일자리의 어떤 수요에 접근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다가갔다라는 세밀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산업을 이렇게 막 나눴다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어떤 산업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양성을 하는데 최대한 그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이 종합한데, 뭐 잠깐 뭐 시제품 지원 잠깐,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잠깐, 그 다음에 뭐 개발 뭐 잠깐, 이렇게 다 나눠서 따로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패키지식으로 싹 묶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세밀화, 집중화, 종합화, 요 세 가지를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꼭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저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고용 서비스를 강화했던 그런 사업들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라남도의 일자리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거점센터 운영했던 사업이었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일자리 꿈터 시범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 자치단체 관련된 분들이 오셔갖고 막 봐주시고 이제 환영식을 하고 개관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우측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라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어떤 창업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일자리 뭐 취업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이제 만들어놔서 어떤 그런 일자리 플랫폼을 조금 더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이 1, 2, 3, 4단계의 어떤 방법들은 사실은 어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센터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차별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하단에 NH공사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놀고 있는 상가를 무상 임대를 받아서 청년의 어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뭐 공간이든 청년의 어떤 그런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원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와 복지, 이걸 또 같이 연계를 또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라남도 지역에는 그 시군 섬 단위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22개나 됩니다. 이곳에 연중 60회, 70회의 그 어떤 상담버스를 보내서 멀리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이 어떤 그런 고용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구석구석 이게 바로 뭐겠어요? 아까 벤치마킹 3개 포인트 중에서 세분화 포인트겠죠? 이렇게 세분화를 참 잘해서 고용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는 부분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북 완주군 로컬 잡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라는데 이 사업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전주구청에 이제 저 모모 선생님 팀장님께서 이모 팀장님께서 이제 만드신 아이디어로 아마 시작된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각 지역에요. 특히 이제 광역 단위에 주로 있죠.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과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이제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센터가 사실 지역 곳곳마다 있으면 좋죠. 뭐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뭐 작은 시 단위, 군 단위에 그런 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다 지어놓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예산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환경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좀 제약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서 있는 분들을 무조건 무조건 다가와서 직접 찾아오셔갖고 뭐 서비스를 받으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복지 플러센터에서 직접 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로컬 잡센터라는 조금 작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지역 곳곳에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잡센터 사업을 지금 이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운영을 했다는 부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잡센터에서 지금 로컬 잡 스팟으로 어떤 그 실핏줄이 몸 안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분화가 된다면 아마 작년에 우수사업 선정됐지만 또 작년 사업이었지만 올해 이 어떤 그런 잡스팟으로 또 역할도 한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또 선정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 서비스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집중화 그리고 종합화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두루뭉실한 것 같고 사업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인천시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 그러니까 인천시 내에 특히 이제 그 산단, 제조업 산단들이 있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산단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기반 조성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뿌리 특화 알선, 그다음에 질적 개선, 그다음에 인식 개선, 환경 개선 이러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세부 과업들을 복합적으로 했다는 부분인 거죠. 화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 개선을 위해서 경력 형성 장려금 주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복지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뿌리 특화 알선, 그러니까 뿌리 산업에 맞춰진 인력 양성을 해준다 해서 취업 지원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인천시의 뿌리 산업이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나 우리 지역 기업이 우수한 기업들도 있고 얼마든지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인식 개선해 줄 수 있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복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아래 그 뭐 성과라든가 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잠깐 포즈 이렇게 딱 눌러놓고 잠깐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광주광역시 이제 가정기업 희망드림 사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해요. 광주에서 이 삼성 이 전자가 특히 이제 가전 분야에 있던 그 사업부가 이제 광주를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서 이제 그 재료를 이제 제공하던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이 큰 어떤 납품을 이렇게 하던 그 모 발주 기업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지역의 어떤 산업이 이제 위태위태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기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5차년도에 걸쳐서 조금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최종적으로 5년 차에 2021년이 되면 지역의 하청업체가 제품, 완제품도 만들어서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단계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했다라는 좋은 바탕으로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다시피 어떤 그 기업들이 결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D죠. R&D 융합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뭐 인력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진 인력 양성도 해주고 또 어떤 그런 취업 지원을 해서 그런 고용 촉진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이어진 게 뭐겠어요?
제품의 어떤 그런 차별화, 다각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하청 업체들끼리는 기존에 하청업체와 어떤 그런 발주기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수평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네트워크를 좀 잘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다라 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전산업이라는 부분의 어떤 집중,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종합화, 이 두 가지의 벤치마킹 포인트가 잘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충청북도에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충북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데, 충북하면 뭐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주력 산업으로 제일 나와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집중한 게 뭐냐면 이 바이오 산업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첫 번째로 진단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과 그걸 통해서 나오는 기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잘 짜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신제품, 그 다음에 뭐 신기술 개발에 따른 어떤 인력이라든가 어떤 사업화를 하는 데 부분에서 역량이 미흡한 부분들, 사실은 이 어떤 연구 개발을 해서 뭔가 신제품 나오고 그러려면 석박사급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인재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좀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줬다. 그리고 어떤 기업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야겠죠. 뭐 단시간 더 많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양질 제품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설비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개선 방안으로 이제 뭐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그러니까 개발 지원,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인력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발의 어떤 그 신제품이 촉진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각화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그런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아주 우수한 그 모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뭐 기술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전문 연구 인력 취업 연계, 바이오 기술력 양성,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지원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좋은 가점을 받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구 달서구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운영을 통해서 품질 생산 개발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 양성 사업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풀면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그 산업단지가 좀 많이 이렇게 열악한데, 그 열악한 산업단지를 좀 더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체계를 가져오는데, 이 스마트 공장 체계를 가져올 때 이 갑자기 직원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면 얼마나 혼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좀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을 좀 알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사실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하단에 빨간 줄 쳐놓은 것처럼 보시면 이제 뭐 기획 설계 부분에서 제조 공정 생산 부분에서 유통 판매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진행된다는 부분인데, 뭐 제작 기간을 단축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품종을 대량 생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니즈에 따라서 뭐 여러 개 다각화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 유통 판매가 빠르게 진행돼서 재고 비용이 감소하게끔 물건 쌓아놓고 놔두면 그것도 창고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스마트 공장인데, 그거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도입을 예정 중인 기업을 사전에 어떤 그런 수요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맞춰서 양성을 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도 좋고 수요 조사도 좋고 교육 과정이랑 성과도 좋은,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뽑힐 만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얘기가 나왔지만, 뒤에 여기가 성서산업단지거든요. 저 우측 하단에 사진 조금 보이시나요? 네, 저 성서산업단지에 좀 열악한 산업, 여러 그런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좀 섬유기업 쪽이 좀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요. 네, 그러한 기업들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면서 인력을 매칭해주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5가지 사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뭐 저런 주력 산업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지역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이제 이 세밀화, 집중화, 그 다음에 종합화, 이 3가지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밀착화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우수 사례에 좀 세밀하게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좀 실피추처럼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밀화.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특화된 산업이라든가 특화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해서 해결해주는 집중화. 그다음에 어떤 그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다음에 뭐 장기 군속까지 그냥 모든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패키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바로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유관기관들 그리고 뭐 산업기관들 산업기업들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 이 아울러서 무언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바로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소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소개해드리기 너무 길기도 길고 그리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그 중앙정부에서 저 우수사례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레이스 사이트요. 네,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사이트에 또 올라갈 거니까 그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있잖아요. 상단에 그냥 친구 이름 검색할 때 치는 거기다가 일자리 연구소 검색하시면은 저희 사이트가 뜨거든요. 페이지가 뜨는데 그 페이지에 궁금한 점 또 뭐 댓글 아니면 메시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피곤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더운 여름 든든하게 그리고 힘차게 보내시고요. 8월에 또 일자리 사업 모델 잘 준비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